저희 아이들이 제가 바쁜 엄마다 보니까 엄마가 잘 때는 제 안방문을 잘 열지 않고 제가 집에서 있는 걸 아는데도 아이들이 들어와서 저한테 다녀왔어요 엄마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아이 입장에서 들어보면 제가 이 얘기를 나중에 했더니 아니 엄마 쉬고 있을까 봐 엄마 깰까 봐 일부러 방문을 안 열어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아 나는 괜히 나만 왕따 당하는 것 같아. 아, 그런 느낌. 그럴 때 그러니까 평상시 아무 정말 불만 없거든요 선생님. 네. 근데 갑자기 혼자 있을 때 울컥할 때 있고요. 눈물이 괜히 막 나고 그래서 아, 내가 왜 우울증 걸렸나 왜 그런 거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기계가 아닌 걸 사람인데요. 가끔가다가 나도 모르게 터질 때가 있어요. 응? 내가 뭐하고 산 거지? 내 자신은 없는 것 같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뛰고 왔는데 돈을 벌고 왔는데 엄마 갔다 왔어? 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이렇게 눈만 쳐다보면 그런 것도 너무 섭섭하고요. 나는 언제든지 ATM기야. 엄마는 그냥 자동으로 누르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힘들고. 저희 남편도 결혼해서는 행사비가 얼마야? 라는 걸 물어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행사야? 방송이야? 왜냐면 방송이랑 행사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식구들 앞에서는 아니고 혼자서 울컥울컥 할 때 있고 혼자서 울 때도 있어요. 예. 결혼해서 지금까지 앞만 보고 30년이란 이상을 가수 생활을 하면서 사실 저만 좋자고 열심히 노력하고 노래하고 뭐 무대에 섰던 건 아니잖아요. 제 마음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정말 자괴감에 어느 순간에 한계가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워킹맘 아니고 혼자 이렇게 살아서 가수 생활만 하고 이렇게 가수 김희연으로만 살았다면 그보다는 더 편하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일을 안 하시는 엄마들도 이런 생각 정말 많이 공감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일까지 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좀 가슴이 꽉 막히는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지금 하나도 아니고 4명이 다 예체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학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대략 잡아서 골프는 1년에 1억 이상인 것 같아요. 네. 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가면 뭐 또 꽤 많이 들겠죠. 그리고 셋째, 넷째는 개인적으로 뭐 트레이닝도 받아야 되고 개인 레슨도 받아야 되고 그것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희 한 달에 들어가는 고정적인 생활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규모가 사실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111? 돈밖에 몰랐어요. 와. 가족여행 갔다가도 행사가 들어오면 엄마 일하러 가야 돼? 그럼 저희 아이들이 저희 엄마는요 행사만 들어오면요 돈 벌러요 뱀이다 하고 가요. 이렇게 인터뷰를 방송에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지난 거 항상 곱씹어서 얘기합니다. 엄마 나 입학식도 안 왔잖아. 엄마 나 운동회 때 안 왔잖아. 근데 뭐 입학을 하거나 졸업할 때 제가 못 가면 정말 심지어는 저희 후배 이모들을 동원해서라도 보냈고 체육대회 제가 가서 못 뛸 때는 정말 달리기 잘하는 이모를 보내서 같이 엄마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전혀 엄마의 노력을 이렇게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아이들 눈에는. 그냥 엄마가 없었던 걸로만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마음이 짠한 게
각자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혜연 씨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아이들 뭐 졸업식 이럴 때 못 가면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아이들 이렇게 좀 기억에 남게 뭐 친한 이모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거는 완벽한 거하고 이퀄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할 뿐이지. 우리 인생은 늘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겁니다. 다만 혜연 씨가 느끼는 요즘에 이런 감정은 약간의 서운함인 것 같아요. 특히 가족들에 대한. 네, 서운함이 딱 생기는데요. 이 사람이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의 이 내면 안에, 마음 안에서 서운함이 딱 느껴질 때는 뭔가 내가 사랑을 기본 전제로 굉장히 희생을 했다는 생각이 쫙 깔려 있으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이제 상대한테 대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약간 마음적으로는 기대하는 마음이 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쫙 생기기 때문에 그 기대에 못 미칠 때는 약간 서운한 마음이 이제 마음 안에서 쫙 올라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이제 막 열심히 하고 왔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프거나 시어머님이 편찮으시면 저 남편서부터 벌벌벌벌해서 응급실에도 가려고 가는데 내가 조금 아프다 그러면 병원 가봐 빨리. 이게 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섭섭함이 이제 조금씩 하나씩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제가 바쁜 엄마다 보니까 엄마가 잘 때는 제 안방문을 잘 열지 않고 제가 집에서 있는 걸 아는데도 아이들이 들어와서 저한테 다녀왔어요 엄마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아이 입장에서 들어보면 제가 이 얘기를 나중에 했더니 아니 엄마 쉬고 있을까 봐 엄마 깰까 봐 일부러 방문을 안 열어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나는 괜히 나만 왕따 당하는 것 같아. 그런 느낌. 그럴 때 그러니까 평상시 아무 정말 불만 없거든요 선생님. 네. 근데 갑자기 혼자 있을 때 울컥 할 때 있고요. 눈물이 괜히 막 나고 그래서 내가 왜 우울증 걸렸나 왜 그런 거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기계가 아닌 걸 사람인데요.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게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가족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도 행복하고 가족이 행복하니까 우리가 자처한다고요. 그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행복하게 막 힘을 내서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이 가족들이 너무 나에 대해서 내 자리는 신경을 안 쓴다든가 그러면 이 섭섭함, 서운함이 선을 딱 넘으면서 속상하다가 이제 화가 나죠. 근데 여기까지 가면 상당히 이제 이걸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운함이 화로 좀 바뀌는 거. 화가 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댓글에나 아니면 만나면 아이고 애 넷나냐고 수고는 했어. 뭐 낳기만 했지 시엄마가 다 키워줬잖아.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 그럼요. 저희 시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활동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요 하면서 속은 되게 아파요. 당연히 시어머님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는 지금까지 항상 아이들 먹는 장은 제가 봅니다. 아이들 먹을 거 항상 놓고 그리고 아이들 학원 할머니가 어떻게 아십니까? 학원서부터 아이들 운동 스케줄서부터 이런 스케줄 모든 걸 다 제가 전화하고 이렇게 짜는데 물론 제가 집에는 없는 시간이 많죠. 근데 저는 그냥 아이를 그냥 낳기만 한 엄마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저희 시어머님의 고마움 감사함이 이렇게 컸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엄마가 다 키워줘. 이렇게 솔직히 제 속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제 스스로가 못된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이를 그냥 낳기만 한 건 아니라는 물론이죠. 얘기죠.
그게 가족의 어떤 의논을 통해서 협동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거지. 그거를 애를 무슨 내팽개치고 그렇게 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는 다른 건 몰라도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이게 굉장한 상처로 남으실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일하는 사람이니까 평생 일을 하고 사는데요. 저는 웬만한 거에는 좀 잘 제가 소화를 해요. 왜냐하면 제 직업 자체가 제가 평생 동안 해온 일이 사람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도 제가 제일 견디기 어려운 거는 엄마로서의 저를 건드릴 때. 근데 다 어떤 한 분이 지속적으로 악플을 써요. 근데 같은 내용을 여러 군데에 퍼다가 올리는데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 제가 했던 무슨 무료 강연에 왔었는데 저분은 애를 직접 안 키웠다고 본인이 얘기하더라. 저 애 직접 키웠거든요. 물론 일하러 나갔을 때는 저는 합가를 하고 살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도 받고 그렇게 키우는 거지. 일 딱 끝내고 집에 오면 손만 닦고 그다음부터는 육아. 그리고 일이 없는 날은 하루 종일 아이랑 시간을 보내고 나름의 최선을 다하는 이제 그런 삶인데 정말 찾아가서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다른 거는 정말 안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정말 폐부를 찌르는 굉장히 아프고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항상 제가 제인처럼 느끼게 하는 게 아이들이 필요할 시기에 엄마가 옆에 못 있어줬죠. 그게 항상 미안하고 항상 죄인 같고. 그래서 아이들이 1명, 2명, 3명, 4명 이제 특징세가 좀씩 있었어요. 셋째는 아직도 머리를 이렇게 꽈요. 막내도 지금 약간 좀 불안하고 하면 눈을 깜빡거리는 특징이 있어요. 도영이였나요 그때가? 도영이 심리검사 그때 처음 했는데 너희 가족을 모두 다 그려 그랬대요. 할머니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나가 있는 누나도 그리고 했는데 저만 안 그린 거예요. 그래서 왜 엄마를 빼놨어? 그랬더니 엄마는 항상 집에 없다고. 엄마는 너무 바빠서 집에 있을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거 얘기 들으면서도 되게 좀 느끼는 게 되게 많았죠. 물론 할머님이 옆에 계시고 아빠가 있지만 저의 부족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아유 속상하셨겠다. 네. 그냥 엄마는 엄마의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건데, 그죠? 셋째, 넷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운동을 하는데 셋째는 본인 머리를 이렇게 까요. 네네. 예. 근데 그것도 특징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뭐 사실 이제 틱의 원인은 꼭 엄마가 부재해서 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뭐 틱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뭐 아이가 또 기질적으로 좀 그런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약간 이제 감각 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감각 추구는 마음을 좀 이렇게 안정시키는 기능을 하거든요. 다만 분명한 거는 아이들의 내면 안에는 뭔가 좀 불안감이 좀 있었나?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지요.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가 넘고 그래도 그때보다는 제가 조금 제 시간을 이제 쓸 수가 있잖아요. 제가 제 마음대로 좀 이것 좀 이쪽으로 옮기고 좀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이제는 그 자리가 와서 좀 아이와 함께 하고 싶은데 아이들은 이제 저랑 같이 함께 해줄 시간이 없는 거죠. 친구들이랑 노는 걸 더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걸 더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하소연을 못 해요. 엄마 우리 바쁠 때 엄마도 없었잖아. 근데 내가 있어달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말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와서 의논을 잘 해요, 혜연 씨한테?
글쎄요. 그렇게 저한테 힘든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스타일이 엄한 엄마였어요. 그래서 아이 넷 모두 다 아빠만 좋아하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이제 옛날 콩쥐파츠처럼 계모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군요, 엄마를. 네. 아빠한테는 되게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는데 엄마는 되게 엄마한테는 좀 어려워. 잘하려고 하고 좋은 모습 보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좀 커서 둘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네가 하고 싶은 거는 엄마가 이 무대에서 너가 멋진 여자가 될 때까지는 뒷바라지 해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멋진 거 다 해. 네가 열심히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라는 대화를 하죠. 그러다 보니 딸한테 그냥 네가 열심히 하는 만큼 엄마는 항상 난 병풍이 될게라는 얘기를 항상 했었던 거고. 네. 아니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게 있는데요. 이게 멋진 여성이 되도록 엄마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다 뒷바라지 해줄게. 그 대신 네가 열심히 하는 한도는 저기서. 그렇죠. 근데 이게요, 매우 성취지향적인 부모예요. 근데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인생을 위해서. 네, 그래도 그게 성취지향적인 거예요. 나의 성취는 아니지만 뭔가 열심히 해서 그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내가 뒷바라지를 해줄 테니까 성취를 해.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문장 완성 검사 하신 거 있거든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으려면 그랬더니 뒤에 무대가 필요하다.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똑같이 열심히 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왜 그 MMPI 검사 결과를 봤는데요. 어떤 게 눈에 띄냐면 성취감을 얻기 위해 끈기 있게 나는 노력해왔다. 아, 우리 혜원 씨는 좀 성취지향적인 특성이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는 분이구나. 좋은데 우리 혜원 씨는 자녀가 이룬 성취가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자녀가 이룬 성취가 좀 중요할 수 있어요. 자녀를 소개할 때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골프 선수 첫째, 뉴욕대 진학 둘째, 이렇게 주로 자녀의 어떤 타이틀이라든가 이룬 어떤 성취의 결과로 주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첫째는 골프 선수. 네, 맞습니다. 둘째는 이번에 NIU 뉴욕대 수시 합격을 했습니다. 어머나.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셋째, 넷째는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키가 크더라니. 네. 이거는 뭘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특징이 있으시다는 건데요. 어떤 부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음이 따뜻한 둘째, 뭐 굉장히 배려심이 많은, 눈물이 많은 누구,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혜원 씨는 자녀가 이룬 결과와 그 결과로 인한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취지향적인 부모들은 대체로 어떠냐면 이 아이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해서 좀 더 유능한 사람으로, 좀 더 나은 레벨에, 흔히 말하면 좋은 대학도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회사에도 들어가고 원하는 일을 하고, 그러면 이제 연봉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벌면 이 아이는 성공한 거고 행복한 거야. 이런 식의 마음이 많아요. 멋진 여자가 될 때까지는 뒷바라지 해줄게. 네가 다녀서 멋진 여자로 성장하길 바래. 그 엄마는 항상 난 병풍이 될게라는 얘기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원하는 어떠한 결과, 타이틀 이런 걸 이루게 하기 위해 경제적 뒷바라지에 굉장히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 열심히 사셨지만 자녀가 이룬 결과와 타이틀에 너무 좀 네,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 애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대다수 부모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스스로가 저는 뭐든지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제 생활의 모든 걸 하나 시작하면 끝장을 볼 때까지, 운동을 시작해도 노는 것도 저는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5년 중에 제가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그게 듭니다. 뭐 애들한테 이렇게 대놓고 뭘 요구하지 않아도 애들 보면 알아요. 자기 부모가 정말 열심히 사는 거를. 네, 맞아요. 자기도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어떨 때는 그래서 부모가 마음의 비빌 언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엄마가 고생하면서 내 뒷바라지를 해주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칭얼대거나 약간 힘든 얘기를 뭐 해봐야 짤없고 얄짤없고 그러지 다음부터는 어차피 힘든 얘기 해봤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중간 과정에서 마음을 좀 비빌 언덕이 좀 없는 경우들도 좀 없지 않아 있지요. 그래서 이제까지 걸어오셨던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본다는 시점에서 본다면 편도 1차선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어쩌면 아이들한테 있어서 엄마는 돈이 필요할 때 가서 의논하는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엄마인 거지. 네. 자녀와의 어떤 단단한 끈이 경제적 지원으로만 많이 연결돼 있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성인이 돼서 더 이상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많이 필요 없어. 내지는 자기가 돈을 벌어. 그러면 부모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이 이제 성인이 돼서 더 이상 뭐 업어주고 먹여주고 하는 그런 보육, 양육은 안 하시지만 여전히 부모는 성인이 된 자녀 앞에서도 부모의 역할을 늘 고민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요, 다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멀티디멘저널 해야 된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5가지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자녀의 안전한 삶을 잘 책임질 수 있는 보호자 역할. 네. 이게 부모의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2번째는요, 힘들 때 기댈 수 있게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역할도 해야 돼요, 부모는. 네. 3번째는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역할. 또 4번째는요, 이 부모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것들을 배워나가기 때문에 사회화 교육도 시켜야 해요. 5번째는 자녀의 잠재 능력을 잘 발견도 하고 키워도 주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교육을 해주는 교육자 역할.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너무 부담을 드리나 하지만 우리가 또 알고 또 노력을 해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말씀으로 하셔서 그렇지 이미 부모님들은 다 하고 계시죠. 다 하고 계세요. 그렇죠. 대체는 다 하고 부모님 계시죠. 대단하다. 네. 다 하고 있지만 부족하죠, 늘. 네.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표현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